오늘 마지막 발표는요, 논산시의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시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논산시 이 일자리업 컨설턴트 맡고 있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윤석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논산시는 뭘로 유명하다고 은전미력이 유명할까요? 다들 여러분들이 이름은 많이 들었지만 그 도시에 대한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실 건데, 처음에 제안서를 얘기할 때도 논산시에 대한 얘기를 도농복합형 일자리 상생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래서 이 일자리 업무 얘기를 하기 시작에 논산시에 대한 얘기를 조금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논산시의 일자리 사업은, 지금 상생 일자리 사업은 논산시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에서 어떤 상생의 일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출발점이 어떤 외부로 뭐 주어진다든지 뭘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논산 현재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부터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논산시에 대한 산업 스터디가 뭐 이제 지금 한국노동연구원하고 같이 한 2012년쯤에 처음 한번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중요한 산업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양적인 문제로서 식품 산업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거는 산업적인 특성이 뭐 논산이 무슨 산업이 유명하다, 무슨 산물이 유명하다 이런 것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식품 산업이 어느 정도냐면 전체 논산시의 제조업이 한 20-30% 되는데 그 중에 3분의 1 이상이 식품 산업입니다. 그래서 논산시의 회사에 대대기 이제 그 뭐 구멍가게 이런 거 빼고 나면 일반 산업 중에 거의 3분의 1이 식품 산업인데, 논산시에서는 그 식품 산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포착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안 돼 있었어요. 그냥 저절로 잘 지내고 있는 이런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금년에 이제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이제 파악하고 얘기했던 것이, 그런 농산에 시 단위로는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농업 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산물 생산량이 1등 하는 생산마을은 없는데 2등, 3등 이런 하는 생산물들의 종류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농산물이 집산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을 추가적인 걸로 올해 우리가 이제 발견하고,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논산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다. 그래서 식품산업, 농산물이라는 두 가지 얘기를 가지고. 근데 이제 식품산업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 저기 데이터들을 지난번에 발표를 했다고 그래서 쑥 다 빼가지고 지금 설명하기가 제가 조금 힘든데, 식품 산업이 유명한 회사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뭐 CJ도 있고 동원도 있고 저기 빙그레도 있고 뭐 오뚜기도 있고 뭐 하여튼 그래도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식품 회사들이 쭉 있는데, 다 공장들이 크지 않고 조그만 공장들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지금 30% 된다는 회사들이 100명 넘는 회사는 10개가 채 정도밖에 안 되고요. 뭐 10명 이상 해서 80개 기업이 있는 정도의 볼륨입니다. 실제 얘기는. 그리고 이제 이 식품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한 4,000명 정도 되고요. 이 산업이 주 산업인데, 그 산업이 전부 다 각자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이 저희들이 이제 시작하는 단초가 왜 이 식품 산업을 가지고 논산에 이런 프로그램 하자라는 얘기의 현황이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논산이 나름대로 이제 최근에 이제 공단이나 농공단지나 이런 조성들이 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은연중에 이런 식품 기업들이 들어온 기업들이 있어서 좀 앞서가는 기업들도 있고 아주 낡은 기업들도 있고 이래서 섞여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식품 산업에 대한 초점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주게 해줘서 식품 산업을 좀 단단한 형태로 묶어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 상생회의
일종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여기 단어에서는 클러스터라는 말을 썼는데 지역이 논산시로서는 제법 산재되어 있는 형편인데도 클러스터의 기능을 좀 살려서 진행해 해서 이 지역 대표 산업을 육성하고 그것을 가지고 투자를 유치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바로 이제 상생 모델이라는 형태로 얘기를 저희가 드리게 되는데 그 형태로 해서 이 아까 얘기 드린 대기업이 있는 데에 대기업은 거기에서 공장은 작지만 대기업 뒤에는 상당한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타깃으로 생각했던 기업이 CJ입니다. 제1야당 CJ를 저기에 생각하는 대기업의 지금 현재 핵심 기업, 앵커 기업으로 좀 임무를 좀 매기고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그 기업들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을 근본 상생하면서 이 작업을 하면서 이제 그걸 고리를 만들고 하는 일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여기 지금 농산물 지역 농산물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이 이제 환경을 해서 전부 다 낱낱이 있던 것들을 연결시켜주고 서로 이렇게 움직이게 해주면서 같이 사설을 만들어주면서 논산이라는 지역 단위에서 한 산업이라는 것으로 같이 하고 그것을 우리 논산의 식품 산업 이런 식의 이제 개념을 만들어가는 걸로 조성하는 것을 이 상생 모델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서 이제 보면 농산물 공급하는 데서 당연히 그 판로가 생기고 이렇게 할 건데 이 과정에서도 농산물도 논산에 있는 식품회사가 그 지역 내에서 하는 그 농산물의 수급량이 뭐 5%에서 15%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지역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서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 같이 증식하는 이런 일들이 않고 다 따로 있으면서 서로 이제 힘들게 지내는 그런 상황인 거를 이걸 이제 좋게 만들어주고 좋게라는 건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줘서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거기에 이제 임무를 부여하는 것을 CJ 쪽을 이 투자를 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감지를 하고 이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CJ가 품목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논산에 맞는 품목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것을 지금 이제 논산시하고 CJ하고 이렇게 업무를 하면서 이제 논산시가 소위 말하는 그 요새 신선 편의식품이라는 쿠키 공장을 논산에다가 신규 증설하고 투자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이제 끌고 와서 여기 이제 흐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존의 CJ는 여기에서 뭘 가지고 있었냐면 고추장 된장 하는 그 장류 산업을 갖고 있었는데 새로 가져오는 것은 지역 농산물을 쓸 수 있는 그런 그 신선 편의식품 같은 것을 만드는 단위를 가져오게 함으로 해서 일단 그 투자도 유치하고 지역과의 고리를 만드는 것도 투자 과정에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성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첫 번째는 이 원료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고리를 만들면서 서로 상생하는 요소가 발생할 거고 그 과정에서 품질 문제라든지 또 품목을 더 추가로 나가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농민하고 지역 그 기업하고의 상생 요소가 생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내외도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의 관계에는 물건을 소품목을 제공해 주는 것도 있고 소스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적으로 있는 것이 논산시의 업체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르게 있던 것을 부분적으로 이제 이게 CJ나 이런 쪽에서 개입을 해주면서 소스를 개발하는 것도 기술 지도도 해주고 또 그 일부는 사가는 것도 하고 하는 이런 고리들을 만드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CJ하고 이제 은원들 하고 하면서 몇 개 이제 사례 같은 것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만들어내서 지역 내에서 여튼간에 같이 서프라이 체인을 이루어내는 것을 지금 조성하고 서로 기업들끼리 이제 많이 얘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기업들이 움직이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들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기업과 기업 간에서 원하청 관계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단순한 거래이기 때문에 그 거래 협의체가 움직여줄 수 있게끔 만들어는 일종의 플랫폼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농산식품 산업을 할 수 있는 그 농산시가 주관을 하고 이 식품협의회 기업들이 참여하는 식품지원센터 같은 거를 만들어줘서 이 앞서 얘기했던 그런 그 가치 사슬이 연동되고 흘러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일단 농산시는 그 상생요소에서 공공 부분에서 해줘야 될 중요한 역할이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에서 되도록이면은 비용적인 문제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시설 중심보다도 기능 중심으로 가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특별하게 하나 익산에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있어서 자원 공유를 서로 할 수 있는 또 이점들이 있어서 분할해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상생요소에서 중요한 기능으로서 이걸 하나 또 추가해서 하도록 이렇게 제안을 해드렸고요. 네, 4분 남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얘기해서 이제 그 아까 가치 사슬을 할 때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되게 노동 문제의 얘기가 제가 이제 하질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역에 노동 수급 여건이 그렇게 썩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식품 산업 쪽에서는 인력 구독난이 있긴 하지만 적당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특징이 그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에서 조금 윗정도로, 그리고 식품 산업의 단순 노동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식품 산업의 진행은 그 사람들보다는 좀 더 높은 숙련의 인력들이 점점 필요해지고, 지금 있는 그 주부들이 나오는 것도 그냥 단순히 하면 이를테면 지금 주부 사원을 일을 시켜서 하면 보통 만지고 이런 일을 하라면 무서워서 안 한다고 그 일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소위 말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식품 산업에서의 숙련은 아주 고도의 숙련보다도 일정한 기기를 만질 수 있는 숙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는 거를 생각하는 숙련을 하면서 그 인력들이 통합되고 또 거기에서 보수나 이런 것들이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여기서 수급 체계에서 해야 되고, 그 내용을 이제 주부나 이런 그 안정적으로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를, 그래서 일자리 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이 해야 돼서 지금 이제 그 숙련형 임금 같은 거를 일종의 자격증을 주는 임금 같은 걸 연구해서 여기는 좀 제도를 앞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개 여기도 이제 그 인력 구성상 임금을 바로 보조해 주는 것보다는 소위 말하는 부가급여에 의해서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봐지고, 근로자들한테 원하는 거 이런 거 보면 등록금 같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가급여를 지원되는 지금 공동근로복지금 제도 같은 것이 여기에서 안착되고 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건데, 지금 이제 이것은 주체가 돼줄 어떤 그런 일들이 잘 못해서 저희들이 제안해 놓은 상태이고 좀 더 이렇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서 얘기했던 이 전체적인 일들이 조금씩 이렇게 진전되면 지금 현재 그 낙후되어 있는 그 식품 회사들이 만들어져 있는 공단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기업 환경적인 문제들이 점차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점점 나아질 거라는 어떤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가 논산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제 4개 기업에 한 800억 그리고 고용 인원으로 한 200여 명 이 정도의 협약을 할 수 있는 그 기업 제도를 모집해서 지금 현재 있고, 논산시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그 농산물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에 추가적인 기업을 지금 모집하고 이렇게 설득하고 이런 과정에서 MOU나 이런 것들은 조금 시간을 갖고 하자라는 그런 생각에서 금년 연중에는 아마 MOU는 될 것 같지 않고 내년 중에 상반기 중에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간이 한 30초 정도 남아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산시의 발표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